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34번째로요. 누가 중공의 권력을 장악했나? 인민해방군 건군절 5가지 이상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이상현상으로 본 시진핑 대 짱요샤의 군권전쟁의 실체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일은요, 인민해방군 건군 98주년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요. 모두 5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인민해방군 상장 임명이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8월 1일 인민해방군 건군절 행사는요, 전날인 7월 31일 거행이 되는데요. 건군절 행사에서는 우리 별 4개, 즉 대장에 해당되는 중공 인민해방군의 최고 계급인 별 셋, 상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없습니다. 건군절은 장군 승진 임명식과 영관급 등의 위관급 등의 간부 승진으로 분위기가 들뜨는 게 통상적인 일인데요. 올해는 없습니다. 이거 이상하죠? 특히 상장 임명이 없었다. 이거 특이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빈자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상하죠. 둘째, 이번 인민해방군 건군절에는요, 중공의 중앙군사의 주석인 시진핑과 제1부주석인 짱요샤가 빠졌습니다. 행사예요. 물론 5년 주기, 10년 주기가 대행사이기 때문에 그 외의 행사는 간소하게 치르는 습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인민해방군의 주석과 부주석이 모두 빠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현상일까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행사는 주석과 부주석이 포함되는 중공 중앙군사위 위원 7명 중에서 시진핑과 짱요샤가 빠지면서 이미 숙청되어 내부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실종 상태인 중앙군사의 제2부주석 허웨이동, 그리고 중공군의 정치공작부 주임 겸 군사위 위원인 мя오화,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장인 리샹푸 등의 중앙위원들이, 군사위 위원들이 3명이 당연히 빠졌고요. 나머지 그렇다면 이제 2명만 남았죠. 그래서 중공군의 연합참모부 참모장을 류전리 중앙군사위 위원, 그리고 중공의 군사위 기율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는 장성민 중앙군사위 위원이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7명 중에 2명만 참석을 한 거죠. 3명은 숙청되고 있고. 그리고 특이한 게 또 동진 국방부장이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도 드뭅니다. 중앙군사위 위원 2명과, 그리고 동진은 국방부장이면 당연히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바로 해야 되는데, 전 국방부장 리샹푸는 여기 당연직 군사위 위원이었잖아요. 동진은 또 못 됐어요. 이것도 드문 일입니다. 어쨌든 동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걸로 볼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올해 건군절에서 상장 임명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렇다면 시진핑의 군권 장악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데, 그죠? 7명의 중앙군사위 위원 중에서 3명이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이었던 리샹푸가 빠졌으면 지금 국방부장인 동준이 당연히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죠. 근데 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왜 이런 걸 안 하고 있을까요? 군에다가 자기 시저진 팔을 심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것은, 즉,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데, 시진핑이 건군절에서 군의 중요한 빈자리를 메꾸지 못했다는 것은 시진핑이 군권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진핑이 집권 13년 동안요, 시진핑이 임명한 중공 인민해방군의 최고 계급인 별셋 상장에는 모두 79명이 최고 계급 승진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임명한 거죠. 이 중에서 이미 최소 10명이 시진핑 3기가 시작된 이후, 즉 2023년 이후에, 3월 이후에 숙청을 당해서 물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여기에는 전 국방부장은 장관입니다. 부장은. 그래서 국방부장인
웨이펑허, 거기다 또 그 다음을 이어갔던 리샹푸. 이 두 사람 다 시진핑파거든요. 시진핑이 발탁을 했고, 이 두 사람이 숙청을 당해서 물러났고, 임기를 마치지도 못하고 뭐 몇 개월 만에 잘렸죠. 전 공군 총사령관 딩라이항, 여기도 그렇고, 전 로켓군 총사령관 리위차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리위차오와 그 다음에 조야닝, 이 사람도 잘렸습니다. 전 정치공작부 주임이자 중공의 중앙군사의 7인위원 중에 한 사람이 мя오하, 이 사람도 엄청난 사람이었죠. 전 전략지원부대 총사령관 주의관상, 여기도 그렇고, 전 로켓군 정치위원이었던 휘중포 등도 있습니다. 휘중포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등등 이렇게 한 10사람이 이미 잘렸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장군들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뭐 낙마됐다, 숙청됐다 이렇게 발표되지는 않고 있지만요. 공개석상에서 실종돼서 모종의 안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전 중공의 중앙군사의 제2부주석, 예, 엄청난 그 위치에 있던 제2부주석 누굽니까? 허웨이둥, 예, 제2부주석 허웨이둥. 이 사람이 지금 뭐 70일째 더 됐네요. 지금은 한 80일째 이상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육군 정치위원인 친수통이 있고요. 전 해군 정치위원 위안화즈, 예, 그리고 전 서부전구의 총사령관이었던 왕하이장, 전 동부전구 총사령관이었던 린샹양, 전 남부전구 총사령관이었던 왕쇼빈, 예. 이 5대 정구 중에서 세 군데 정구가 시진핑이었는데 다 잘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중앙군사의 정법위 서기였던 왕런화, 전 정치공작부 상무부주임이었던 허홍준, 전 무장경찰 총사령관 왕춘링, 전 정치위원 짱홍빙, 전 로켓군 총사령관 왕호빈 등이 모처에서 연성감금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장시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이건 뭐 연성감금 조사 중이라는 의미죠. 바로 숙청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그렇다면 짱요사 세력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반론이 됩니다. 그죠? 즉 시진핑이 지난 13년간 임명한 인민해방군 최고주의의 상장 79명 중에서 2위에서 언급한 숙청된 10명, 현재 조사 중으로 숙청될 12명, 모두 얼마입니까? 22명이 낙마했거나 곧 낙마가 발표될 사람들인 거죠. 이걸 달리 말하면요, 짱요샤 그룹이 시진핑이 군에 심어두었던 장성들 중에서 이미 22명을 사실상 숙청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98주년 인민해방군 8일 건군절에서 이렇게 많은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시진핑이 상장 승진 임명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4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자, 첫 번째 이유는 군권은 물론이고 시진핑의 당권 장악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삼중전의 이후에 중공의 정치는 시진핑 1인 독재 황제 시대에서 다시 집단지도 체제로 넘어갔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시진핑의 권력 장악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원래 7명의 중앙군사의 위원 중에서요, 전 국방장관 리샹포, 중앙군사의 제2부주석 허웨이둥, 중공군 정치공작부 주임 겸 군사위 위원이었던 мя오하 3명은 이미 숙청되었고, 나머지 4명 중에서 시진핑을 포함한 4명 중에서 3명이 짱요샤 그룹입니다. 보실까요? 즉 중앙군사의 주석인 시진핑은 중앙군사위 위원을 겸하죠. 그래서 이 7명 중에서 3명은 잘렸고 나머지 남은 4명 중에서 중앙군사의 주석인 시진핑, 제1부주석인 짱요샤, 그 다음에 중공군 연합참모부 참모장 겸 중앙군사위원인 류전리, 그 다음에 중공의 군사위 기율위원회 서기 겸 중앙군사위원인 짱성민, 이 4사람이 구도는 시진핑 1명 대 짱요샤, 류전리, 짱성민 3명, 즉 1대3의 구도로 짱요샤 그룹이 압도적으로 군을 장악하고 있죠. 이 3사람은
짱류샤와 함께 중공과 월남의 베트남의 전쟁에 참여했던 월남 참전파이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장악하고 1대3으로. 그러니까 시진핑이 공석인 상장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려고 해도 짱류샤 그룹이 반대하면 1대3이니까 힘에 밀려서 못하는 거죠. 시진핑이 이번 건군절에서 상장 임명을 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시진핑이 이미 상장 임명을 추진할 소위 이를테면 자격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비록 중공의 중앙군사의 주석이긴 하지만요. 시진핑을 포함한 7명의 중앙군사의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진핑 혼자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전인대처럼 정협처럼 이렇게 형식주의가 되는데 중공의 형식주의가 때로는 이렇게 권력이 약해지면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사례를 이번에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시진핑이 지난 13년간 혼자서 일당 독재, 1인 독재, 당의 핵심 이렇게 마음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다 형식주의로 어떤 행사에서 전인대라든지 중앙위원회라든지 중앙상무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 형식적으로 거수기 같은 투표지만 그런 투표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모든 걸 통과시키거든요. 마오쩌둥도 그렇게 했죠. 예.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서 통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형식주의가 이번에도 장애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난 13년간 임명한 79명의 상장 중에서 이미 22명이 부패로 숙청되거나 숙청 전 단계인 연성감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중앙군사위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이 발탁하는 인물의 상장 승진이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뻔히 안 될 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망신만 나와요. 자, 이번에 시진핑이 건군절에서 상장 임명식을 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9월 3일 열리게 되는 이번 80주년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에서 여기에서 아마도 그동안 미뤄왔던 대대적인 상장 임명식도 화려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이번 건군절에서 하지 않았다. 이런 가설도 언뜻 생각해보면 이 가설도 성립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이번 건군절에서 상장 임명을 하지 못한 네 번째 이유로는 자신이 발탁한 군 장성들이 부패로 반대파인 짱류샤 그룹에게 22명이나 이 군권 경쟁을 하고 있는 짱류샤 그룹에게 숙청되어 쫓겨나는 상황에서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즉 자신에게 충성을 할 만한 사람도 찾아야 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부패 숙청에 대해서 걸리지 않을 사람도 찾아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에 상장 임명을 못했을 것이다라는 가설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방송의 요점은 뭐냐면 시진핑의 군권 장악은 매우 약해졌고, 그죠? 짱류샤 그룹이 실질적인 군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진핑이 발탁한 22명의 장성들이 무더기로 숙청되었거나 되고 있다는 것도 증거가 되지만요. 게다가 이게 하나 더 붙이면 펑리위안이 산동방을 키우기 위해서 추천했던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동진이 시진핑이 승인을 했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돼서 있는 동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례적으로 당연직으로 물려받아야 되는 중앙위원회 위원직도 못 받았고요. 205명의 중앙위원회 여기도 못 받았고 당연직인 국무위원직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당연직인 중공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도 못 받았습니다. 이렇다면요. 동진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중공의 중앙군사위원직을 못 받았다는 것은 시진핑의 군권 장악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중국의 국무위원직을 받지 못한 것은 중국 국무원 소속이므로 중국 정부 권력, 즉 정권 장악에도 문제가 있고, 자, 이게 중앙위원직을 못 받았다?
중공의 중앙위원장을 못 받은 것은 시진핑의 공산당 당권 장악에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진의 사례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자, 김상순의 시진핑 권력 시리즈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시리즈를 하는데 두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은 제발 좀요, 카드라 유튜버들이 아니면 말고시게 아무 말 대잔치로 한 얘기를 제 채널에 와서 옮기지 마세요. 제발 좀 카드라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가볍게들 놀지 마시고 그냥 막말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지어낸 그런 얘기를 이 채널에 와서 댓글에 옮기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제정세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시진핑과 중공의 권력투쟁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함께 공부하고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한말처럼 국제정세를 잘못 읽어서 망신만 당하고 지금 친중파들 아예 그냥 종중이 되거나 이미 충성하는 충중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를 잘못 본다는 거예요. 제발 좀 카드라 소설 같은 얘기 여기서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 흐리지 마세요.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제발 좀 자기들 마음대로 소설 같은 거 좀 그만 쓰고 마음대로 결론 내고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도 좀 멈춥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팩트 체크를 통해서 전개되는 상황을 잘 분석하고 읽어야 합니다. 유튜브 방송 몇 개 보고 나서 마치 중국 전문가나 된 것처럼 나대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이 뭐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처럼 돌아갑니까? 제발 주접 떨지 말고 다른 사람들 방해되지 않게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다시는가 아니면 댓글 달지 마세요. 그래야 다른 분들 생각하고 있는 다른 분들 흐트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먼저 결론 내려고 하지 말고 소설 쓰지 말고 단정 지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흐름을 읽고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댓글 갑질도 삼가하기 바랍니다. 빨리 2배속으로 돌려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지 멋대로 상상해서 그런 걸로 댓글로 장난하지 마시고 아니면요 수준에 맞는 카드라 채널로 가서 마음껏 상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쓰시고 이 채널에 제발 오지 말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는요 오랫동안 지금 6년째 집단지성으로 저와 함께 소통한 평균 이상의 상식 수준을 갖고 계신 지성인들, 구독자들이 아이들의 미래와 자유민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집단지성으로 고민하는 채널이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들, 카드라 유튜버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올 채널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진핑의 운명을 가를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는 북대화 회의 개막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성전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도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